자,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검찰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에 첫눈이 왔습니다.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일찍 왔다고 합니다. 첫눈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마치 세상에 하얀 눈이 와서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덮듯이, 제 바람 하나는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보다는 좀 더 큰 그런 포용성을 지니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이재명 지사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검찰 출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돌아가신 친형님의 강제 입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은 게 전 성남시 보건소장의 진술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자꾸 강제 입원시키라고 그렇게 압박이 들어와서 그 말을 안 들었더니 내가 다른 곳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잘렸다, 딴 데로 옮겨졌다, 그렇게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드러날 것이고, 지금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있었던 친형님의 정신병원 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 성남시에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적은 없습니다. 형님의 강제 입원은 2012년도가 아닌 2014년도 자기의 안사람과 딸에 의해서 경남 부곡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재명 지사님이 시장으로 있을 때 형을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욕설 파문의 그 근원지로 요 부분을 거론하기 때문입니다. 형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3대 대면이라도 정말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형님이신 이재선 씨가 성남시 의회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정말 이재명 지사님은 동생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개 호로 참론밖에 안 됩니다. 형이라는 분이 써놓은 글을 근거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 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재선 씨가 가족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시장으로 있는 동생 얼굴에 얼마나 먹칠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 친부인에게, 자기 안 사람에게 욕을 하는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주구장창 나는 억울하다, 나는 동생에게 이렇게 박해받고 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야,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어, 이런 못된 이런 생각들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친형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형의 정신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그것은 드러나 있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만으로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그 당시 성남시장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강제 입원 이런 말을 쓰면 뭐야, 사람들은 그냥 마치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멀쩡한 사람을 구급차가 와서 갑자기 싣고 정신병원으로 확 가두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 입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여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도 그 부분을 밝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입원을 하게 되는 절차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강제 입원의 절차 개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강제 입원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여기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병원 바로 알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새로워진 행정입원 알아보기. 행정입원이란 5가지 입원 형태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강제 입원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의 입원,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의 절차가 가장 큰 것은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환자를 발견하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전문의나 전문 요원들이 이것을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하고,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발견, 이재선 씨. 그것을 신고한 사람이 지자체장인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순서가 맨 앞에 가야 될 부분이 결국은 또 뒷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보건소장에게 우리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밟아라고 지시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현재 검찰에 진술한 바로 의하면 내가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차 돌렸다.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을 감금시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선 씨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보건소장이 지자체장의 말을 거부하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군대로 치면 항명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떳떳하게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전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형수님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또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드러날 것이고, 그 중에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님 제명 집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는 것.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제명 집회를 허락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 몇몇 오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도 민주당원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잘못된 사람이라 이거겠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그 부분을 논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따져보면 제대로 된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제명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내건 이것들은 이재명을 가만히 두고 자유한국당을 욕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을 감싸면 우리도 적폐라며 민주당 소속 이지사의 출당, 탈당을 촉구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눈의 정치 아니면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를 대변하는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유도 없고 그냥 자기들은 싫다 이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한마디 말도 없고 집회를 연 사람들은 우리는 민주당원입니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과 인연을 끊는 그 순간 민주당은 참 재밌는 꼴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요즘 말들을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 유튜버들은 뭔가 조심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말도 일부는 맞는데 저처럼 얼굴을 내미는 게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상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님의 검찰 출석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은 가운데 형님 강제 입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서울에 첫눈이 펑펑 온 것처럼 세상에 좀 더 많은 좋은 일들이 펑펑 그렇게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그렇게 덮듯이 그렇게 세상은 새롭게 바뀌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